시도 때도 없이 싸우는 부모님. 엄마 아빠가 사이 안 좋아서 뒤지게 싸워댔거든. 어디 뉴스 나오는 것처럼 패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기억에 눈만 마주치면 언성 높이고 싸워댔음. 내가 보기에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워대고 한 번 싸우고 나면 3일 이상 말도 안 하고 또 잠잠해진다 싶으면 싸우고 반복이라 집안 분위기 진짜 쓰레기였음. 그리고 둘이 쳐 싸웠으면 드그들끼리 쇼부를 보던가 지들이 싸워놓고 스트레스는 나한테 화풀이하면서 쳐갈고 심지어 밖에서도 싸울 때 있었는데 장 보러 가서 서로 사고 싶은 거 다르다고 사람 많은 데서 언성 높이고 지랄하는 데 너무 쪽팔려서 이 못 배워먹은 새끼들은 왜 밖에서도 지랄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음. 그러면서 꼴의 자식 위해서 이혼은 안 하는 좋은 부모 부심은 있는지 나보고 맨날 니 때문에 이혼 안 한다고 가스라이팅함. 날 위해서라면 제발 이혼하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요. 대학 가고 나서 둘이 별거 하더니 지금 이혼 소송하고 있음. 시발 진작에 좀 달라서지. 애 때문에 이혼 안 한다 부심 부릴 거면 사이 좋은 척 연기라도 해라. 그 정도 연기력 없는 부모는 그냥 이혼을 해.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남편. 전 그냥 진짜 장난으로 여보는 나랑 결혼한 거 후회된 적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숨을 푹 내쉬더니 후회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랑 결혼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 자체를 후회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생엔 결혼 안 할 거라는 둥, 혼자 살고 싶다는 둥. 흔한 기혼자들의 결혼 조크가 아니었어요. 너무 진심으로 얘기해서 솔직히 전 충격받았거든요. 뭐 때문이냐고 하니까 그냥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때문이래요. 온전히 내 시간을 가질 수 없고 가정을 이루는 걸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 수 없는 부분 때문에 후회된대요. 혼자 살 때가 너무 그립다고. 혹시 저 때문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절대 아니래요. 결혼 제도 자체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나중엔 웃으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이미 엎질러진 걸 어쩌겠어 하며 수습하며 절 달래긴 했어요. 그때 이후로 좀 정이 떨어졌다고 해야 하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빠 역할은 제대로 할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래서 남편 대하는 제 태도가 냉랭해졌나 봐요. 그래서 남편한테 진심으로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당신이랑 아이 낳아서 잘 살 자신이 없다, 솔직히 불안하다 했더니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네요. 원래 남들도 다 결혼 후회하며 산다고. 제가 정말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사진 못 찍는다고 뭐라 하는 여친. 이번에 여자친구랑 둘이 여행 갔다 왔는데 사진을 계속 찍어달라고 하는 거야. 여자친구가 인스타 엄청 함, 나는 안 함. 근데 사진 찍을 때 기본 한 자리에서 몇 분 이상 이 각도 저 각도로 계속 찍어달라고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자꾸 나한테 사진 왜 이렇게 못 찍냐고 징징대고 툴툴대더라. 심지어 자기 인스타 스토리에도 남자친구가 사진 너무 못 찍는 와중에도 건졌느니 어쩌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올리더라. 어쨌든 여행이니 계속 참았어. 저녁에 루프탑바 가서 같이 칵테일 먹는데 또 자기 칵테일 즐기는 도시 여자처럼 찍어달라고 해서 몇 장 찍어줬는데 또 구도가 어떠니 자기는 왜 이렇게 사진을 못 찍느니 하길래, 여행이라는 건 그 풍경 그 순간들 즐기려고 하는 거 아냐? 너 보면 무슨 자기가 여행 다니는 고귀한 여자라고 사진 찍어 자랑하고 싶어서 여행하는 사람 같다. 내가 무슨 사진기사냐? 내가 왜 너 찍어주려고 사진 연습해야 되냐? 인스타질 좀 적당히 해라. 짜증난다.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냉전임.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진심으로 조언 부탁해. 공무원만 되길 바라시는 부모님. 대학 졸업 후 일반행정 9급 준비했고 6년 내내 필기 합격 최종 불합격까지 2번 찍고 작년 8월 지방직 결과 불합. 올해 32인데 고민 끝에 취업하겠다고, 죄송하다고 더는 못하겠다고 무릎 꿇고 오열하면서 말씀드렸고, 어머니께서도 이제 그만하라고 뭐든 새로 시작해라 푹 돋아주신 게 작년 9월. 무스펙 무경력으로 이름 모를 소기업 격리도 감지덕지한 시점에 뒤늦게 토익이며 커말이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깝지도 않냐, 공무원 준비 좀만 더 해보라고 하시네요. 이번엔 또 공무원 얘기를 합니다. 힘들어서 이제 공부 안 한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40대 후반 외삼촌이 땡땡청에서 알바하다가 당시 무계직으로 전환됐다느니 요즘은 그렇게 전환되지도 않고 공무직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는데도 저보고 고노부 직원은 어떠냐, 국가기관 얘기하시고 계약직 공무원 얘기하시길래 엄마 딸 그동안 세월 날려서 냉정하게 중소기업 격리도 힘들다 하니 그건 고졸이나 하는 거 아니냐, 대학이나 나와서 겨우 거기 가냐 쪽팔리다며 화내시고는 공무원이 답이라고 계속 저보고 어디 공단 지역 신협 넣으면 안 되냐고 하는데 지역 신협도 나이 30들 여자 뽑아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정보 없이 그저 아는 데만 말씀하시고 공무원 준비를 또 하라니 그냥 죽고 싶습니다. 3년 전에도 그만둔다 했을 때 계속 하라 했던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자식 주제 파악 못하고 눈만 높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맞바람 피우겠다는 아내. 결혼한 남자입니다. 평소 제 와이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삶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무슨 일이 있다 하면 그 일에 대해 반드시 복수할 정도로 역지사지를 맹신하는 사람입니다. 사건은 얼마 전 제가 20년 지기 친구들과 놀다가 술김에 클럽에서 만난 다른 여자와 자고 왔습니다. 그러나 함께 놀았던 제 친구가 말실수를 해서 결국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제 와이프도 알게 됐어요.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와이프는 자꾸 다른 여자와 잤을 제 모습이 상상이 가고 배신감 때문에 참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결국 와이프가 제게 요구하기를 저도 이 기분을 똑같이 느껴야 한다고,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와이프도 어디 가서 다른 남자랑 한번 하고 오겠다고 하며 그걸로 이 일은 서로 퉁치고 덮자고 합니다. 적어도 자기는 통보는 하고 하는 거라면서요. 제가 이 제안을 거절할 시 시댁이나 처가 때 주변 사람들한테 다 폭로하고 이혼하겠다는데 제가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고 잘못도 100%라 할 말은 없지만서도 한편으로 어이가 없네요. 이게 맞나요? 와이프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형이랑 아파트 바꿔 살라는 부모님. 나는 인천 송도 9억짜리 36평 살고 형은 인천 9월동 구축 3억짜리 20평 사는데 둘 다 부모 도움 한 개도 없이 집 마련한 거임. 흑수저임. 형이 결혼하고 애기 2명 낳고 나는 독신이고 그래서 형이 이제 애가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형수가 자꾸 이사 가자고 한다. 근데 돈은 없고 그러는데 부모님은 나한테 자꾸 너 혼자 살 거면 일단 2년 정도만 집 바꿔서 살아라 이러는데 이게 말이 돼? 바꿔줄 리도 없는데 형수가 존나 쳐오는 거 같은. 혼자 거기 뭐하러 사냐.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은 네 거 그대로인데 이러면서 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송도 못 떠나겠다니까 지금 자기네 집 팔아서 전세금 쪼로 드릴 테니 오피스텔 아파텔 이야기 꺼내는 거임. 내 집인데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침. 근데 어이없는 건 난데 점점 가족 내에서 이기적인 새끼 돈에 미친 새끼로 몰고 가. 30대 남자가 번호 따인 이유. 난 흔한 직장인이고 보통 키에 흔해 빠진 30대 아재임. 2년 전 회사 근처 단골 카페가 있는데 기분 한기가 필요할 땐 사무실을 나와서 그 카페에서 종종 일하고 그랬지. 근데 뜬금없이 단골 카페 알바 여대생이 명함을 요구함. 이 앞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시냐고 여쭤볼 게 있다고. 조각 케이크 하나 서비스 준 데서 아공 고맙습니다 하고 명함을 줬지. 그날 고백받음. 아니 왜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아재를? 이라는 질문에 답해주기를. 하루에도 수없이 오는 손님들 중에서 수없이 인사를 주고 받는 단골들 중에서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아주고 테이블을 티슈로 닦고 일어나고 의자를 놓고 가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대. 그게 이유였음. 그때부터 특별하게 보였대. 그러다가 감정이 생긴 거고. 신기하더라.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거에도 누군가는 감정을 담아둔다는 게 그때 엄청 느꼈지. 호감과는 첫인상 외모라는 게 생긴 것만이 아니라 행동, 말투, 분위기도 중요하단 거. 그 뒤로 2년째 연애 중인. 주변 사람이 연애 상담해오면 연애를 위한 노력으로 자신의 행동부터 바꾸라고 흔하게 조언해주고 있음. 그 효과는 굉장했다. 진심 참고해봐. 전처 죽었다고 연락받은 남자. 나 혼자 외벌이하며 전 와이프 대학원 보내고 뒷바라지 했더니 별것도 아닌 새끼랑 바람 피우더라. 그동안 해왔던 게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도 사채업자 뺨칠 만큼 집요하게 추심해서 받아내고 저주했다. 그런데 자살했다네. 이혼하고 나서 나는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평소에 신세한탄을 많이 했대. 내가 재혼해서 행복해하는 거 보면 좋다가도 저 자리가 내 자린데 하면서 주변에 넋두리도 많이 했나봐. 처남이었던 애한테 전화 왔는데 미안하지만 한번 와줄 수 있냐고 함. 그래도 한때 같이 살았는데 기분도 묘하고 고민이 되네. 블로그에 전 여친 흔적 안 지우는 남친. 지인 소개로 만난 지 100일 좀 넘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친이 블로그 하는 걸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들어가 보니 거기에 4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와 함께했던 일상글들이 남아있더라고요. 문제는 남친이 대형까진 아닌데 어느 정도 유입이 있는 파워블로거라서 글을 지우거나 수정하면 블로그 지수가 떨어진다나? 자기 돈 버는 수단인데 수입이 줄어들 위험이 있어서 수정조차 못하겠대요. 그리고 4년간 쓴 글이 몇 개인데 그걸 어느 세월에 하나하나 찾아서 지우거나 고치고 있냐고. 연애 관련된 글은 아닌데 맛집 소개 글이면 여자친구도 맛있다고 했다. 여행 글이면 여자친구와 함께 뭘 했다. 이런 내용들. 저랑 사귀고 난 후에도 글을 몇 개 올렸는데 댓글로 여자친구 이름 땡땡이 아니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자친구는 실제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블로그 이웃한테 굳이 일일이 헤어졌고 새 여자친구라는 해명을 왜 해야 하냐고. 그게 더 구차하다고 딱 잘라 거절하네요. 단순 일기 쓰듯 쓰는 사적인 블로그도 아니고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뭐라고도 못하겠고, 근데 처음부터 아예 몰랐다면 모를까 전 여자친구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블로그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신경 쓰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수학원 가도 공부 안 하는 언니. 우리 집 가난한데 언니가 재수함. 4인 가족이고 아빠 월급이 450 정도임. 언니가 현역 때 공부를 아예 안 한 건 아님. 그래도 고3인데 공부는 해야겠다 싶으니까 야심차게 인강 패스 끊고 독서실은 다니는데 강의는 완강도 못하고 독서실 가서 폰하고 뭐 그렇게 살았음. 그래서 수능 때 국수영사탐 24133 받음. 나는 이 성적도 언니 공부한 거에 비해 엄청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영고대 가겠다고 지금 재수 중임. 우리 집 소득의 절반 이상이 언니 교육비로 나감. 언니도 형편 알면서 겨울에 재수 시작할 때 재수학원 보내달라 울고불고 난리쳐서 엄마는 편의점 알바 시작해서 개 힘들게 일하고 아빠도 주말에 추가로 다른 일 하심. 무조건 연고대는 간다 이지랄 하더니 그 비싼 학원 멀다고 결석하고 학원 친구 사귀어서 놀고 주말 자습 안 나가고 있다보니까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옴. 그리고 수능 30일도 안 남았을 때 학원 사설 모의고사 자기는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성격이라 안 가겠대서 엄마랑 싸움. 수능 전 마지막 실전 연습인데 저런 철없는 소리 하는 것도 개빡치고 엄마 아빠 고생하는 것도 너무 속상함. 베테랑 강사가 말하는 한국 교육의 문제. 13년차 학원 강사입니다. 저는 영어 유치원, 초중고등 입시 등 다양한 곳에 있었어요. 요즘의 사태는 10년 전부터 시작된 흐름이 폭발한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쌍욕하는 분들은 당연히 소수지요. 하지만 정말 단순한 훈육도 못 견디고 서운해하시는 경우가 70%예요. 지금의 문제는 절대로 소수의 진상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이고 지배적인 육아 문화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한마디 했다고 못 견디시고 수업시간 질문에 대답 못해서 상처받았다 하시고, 우리 애한테 상처 안 주기가 지상 최대의 목표인 게 양육 트렌드입니다. 요구가 있을 때 말투는 부드럽고 정중해요. 우리 아이가 수줍어서 예민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본인은 예의 바른 부모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핸드폰 연락이 되다 보니 24시간 비서처럼 여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말밤 12시 숙제 뭐냐고 문자하시는 부모님은 부지기수, 이런 거대한 육아 문화에 다수가 휩쓸려가고 있어요. 아이가 등원 거부하면 무조건 학대 의심, 기본 베이스 자체가 불신입니다. 맘카페나 아는 엄마들끼리 교류하며 자꾸 서로 부추기고 불신을 키웁니다. 작게 연락할수록 본인이 더 야무지다고 생각하고 팁을 서로 공유합니다. 아이에게 안 돼 소리만 해도 죄책감을 가지는 분위기,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공교육이고 사교육이고 다 망하겠죠. 장모님한테 차 배터리 충전비 달라는 남편. 친정엄마가 면허증 취득한 지 2개월째입니다. 어제 친정엄마가 남편 허락하에 남편 차로 운전 연습을 잠깐 하다가 차키를 돌려놔서 배터리가 방전되었나 봅니다. 남편은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고 레카차가 출동해서 배터리를 충전인가 해줬더랍니다. 남편 입장은 보험회사 부르면 다음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본인 자동차로 운전 연습까지 했고 기름값은 못 받아도 친정엄마 과실로 배터리 방전된 건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면서 20만 원을 요구해서 친정엄마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장모님인데 돈 달라고 한 게 남편한테 서운합니다. 배터리 방전되고 보험회사 출동 시 다음에 보험료가 20만 원이나 인상되는 건가요? 운전면허도 없고 보험 지식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나를 무시하고 부려먹는 친구. 안녕하세요. 고3 학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사귀게 된 친구가 있는데요. 밥 먹으러 갈 때 깨워주는 것부터 신발끈 못 묶는다고 풀릴 때마다 제가 묶어주고 주문도 못해서 제가 주문을 거의 다 해줘요. 학교 수행, 학원 숙제, 공지사항 외우기 귀찮다며 개인 숙제까지 저한테 시킵니다. 친구 좋으니까 해주긴 하는데 점점 당연히 여기는 것 같아 하기 싫다 하면 쪼잔하다며 하루 종일 제 말을 무시해요. 또 제가 몸에 열이 자주 오르는 편이라 아파서 학교를 쉬면 누구는 안 와서 좋겠네. 지금쯤 편안히 누워서 쉬고 있겠지. 친구가 아픈데 말을 그렇게 해야겠냐 하면 내 말이 맞잖아. 걱정을 왜 해줘. 나는 그렇게 아픈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그냥 쉬는 걸로 보이는데 부럽다. 이러고 자기는 튼튼한 편이라 감기도 토삼 때 이후로 안 걸려봐서 공감을 못하나 했는데 가족이 아프면 걱정 잘해요. 그래서 되게 서럽다. 말투라도 신경 써주면 안 되냐 하면 그게 왜 속상해? 네가 이상한 거야 합니다. 속상한 것만 쓰다 보니 친구의 나쁜 점만 적혔는데 그래도 꽤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이상한 건지 서러울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즘 2030과 기성세대의 차이. 원래 2030 때는 다 그래요. 지금 40, 60대들은 무슨 20대 때 개념 꽉 차있고 그랬던 게 아니었잖아요. 2030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교육 외의 사회에서 오래 부딪히며 겪다 보면 20대 땐 너무 부당하고 말도 안 되던 현상들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경험을 합니다. 나이 먹고 그들이 4050이 되면 지금 여러분들 조카 자식벌한테 또 욕먹을 테고요. 원래 그랬어요. 문제는 예전 2030은 그냥 방구석에서 상상하며 혼자 분노하고 불평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기껏해야 대학교에서 또래끼리 공감했는데 요즘은 SNS를 통해 그런 덜 익은 생각들이 당연시되고 그런 생각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착각하는 거죠. 훨씬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고 여과 없이 공유됩니다. 그러니 SNS 말고 조금 더 현실로 나오세요. 농담반 진담반처럼 신입사원 연봉 4천 이상은 기본을 외치고 대기업 입사는 디폴트에 30대 자산 10억 이하는 실패 같은 뻘소리 진지하게 고민 말고요.